무무개, 너는 트렌디만 하고 자본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구매 대행이 아무리 트렌디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무무개 너가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했던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어? 저는 키워드로 극복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딱 단어로 떠오르는 건 유행이에요. 유행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유행에 민감하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유행을 민감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야에선 제가 유행을 확실히 선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키워드예요. 결국에는 광고가 없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경쟁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유행이고 내가 제일 먼저 알았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그 키워드만 가지고 상품을 올려도 광고 없이 상품이 판매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지? 내가 이 상품에서 상위 노출해서 내가 자리를 잡는다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팔 수 있지? 얼마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를 팔아야 하는지 이런 내 목표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결국에는 돈 없이 마케팅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광고비 안 쓰지? 네, 지금도 광고에 안 씁니다.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영상 본 분들은,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뭐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키워드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어?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일단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흐름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쇼핑이 그치. 진짜 인사이트, 쇼핑 인사이트라는 말과 맞는 말인 게 인사이트예요.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요.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다음에 요 정도 키워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 저는 그때 키워드 툴을 좀 써요.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 상품은 시즌 상품인지, 이 상품은 잠깐 유행으로 반짝하고 끝날 상품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나갈 상품인지, 아니면 되게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내가 이걸 브랜딩할지. 그러니까 결국 메인은 네이버 데이터랩이죠. 네이버 데이터랩. 결국 메인은 데이터랩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뾰족하게 알려지진 않아요. 데이터랩으로 일단 최대한 시야를 넓혀서 많이 본 후에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이 부분 조금 찔러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키워드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랩은 결국 되게 큰 시장을 보는데 좋게 좋은 도구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할 거를 딱 골랐다면 그걸 뾰족하게 찔러보고 제대로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그때 키워드 툴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랩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구매 대행이 누구보다 빠르게 유행을 알아야 되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때는 진짜 툴이 필요하죠. 시간을 빠르게 체크해야 되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뭐 이거 갑자기요? 그래, 뭐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네 말대로 거시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데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툴 중에서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봐야지 조금 더 괜찮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유행이 있는 키워드를 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겠냐, 이거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저는 키워드 도구를 볼 때 조회수랑 상품 수를 봐요. 첫 번째로 조회수는 결국 매출과 비례하고요. 두 번째로 상품 수는 판매자 수와 광고비와 비례합니다. 일단 조회수가 더 비중이 크죠. 왜냐면은 조회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의 크기예요.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개가 팔리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많으면 그래도 한 달에 30개는 팔겠구나, 이런 식의 인사이트 있잖아요. 내가 팔 자신만 있으면 조회수 제일 높은 데서 파는 게 맞잖아요. 내가 진짜 어떤 거 가지고 팔 수 있다.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경쟁이 워낙 심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조회수도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조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로 투자를 안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투자를 할 정도의 매출은 아니어서 그냥 조그마한 조회수. 저는 그걸 구매 대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시장, 내 위치에 맞는 시장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지표였던 것 같고요. 구매 대행용 키워드인지 병행 수입용 키워드인지 브랜딩용 키워드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서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리스크를 줄여주고 내 현실과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작하는 그런 초석 같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수는 일단은 상품수는 일단 판매자 수가 필요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 수가 되게 중요한 게 점점점 판이 커질수록 판매자 수가 증가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판매자가 많아집니다. 전 계속 늘 제 현실적인 제 위치를 보는데 내가 이 정도 판매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회수랑 상품수를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상품 시장의 크기가 보여요. 근데 그 시장의 크기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의 크기냐, 그거를 되게 파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큰 키워드인데 그걸 건드렸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당할 수 없는 걸 건드린 건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죽은 키워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키워드를 골랐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나랑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랑 맞지 않는 키워드를 골랐다, 맞지 않는 상품을 골랐다 라는 얘기예요. 그 아까 키워드를 볼 줄 알면은 이게 구매 대행용 키워드인지 병행 수익용 키워드인지 브랜딩용 키워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품이 포함한 키워드들 보면서 아 이거는 브랜딩용 키워드인데? 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구매 대행업자예요. 구매 대행업자인데 브랜딩용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은 죽은 키워드죠. 말 그대로 그 구매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죽은 키워드인 거예요.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상품을 골랐으니까. 그래서 그 고르는 행동들을 최적화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품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이제 분석한 죽은 키워드들은 버리고, 그리고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그릇에 맞는 키워드들은 상품에 그 입히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에서도 조금 말하는데 그 옷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나와 맞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하는 나와는 맞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죽은 키워드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옷장을 할 거면 그냥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비키니 옷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거를 고르는 게 키워드 작업이고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형 키워드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구매 대행을 위한 조그만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소형 키워드를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키워드 작업을 해서 찾아봐야 돼요. 특히나 광고 없이 키워드로 구매 대행을 하겠다 하면은 내 머릿속,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를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는 누구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판매할 수 있지만 작은 키워드들은 누구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키워드 도구로 열심히 찾아내서 작은 수요를 일으켜서 그 작은 수요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판매하는 과정, 그게 구매 대행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키워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는 키워드인데 잘 검색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걸리면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유행을 결국 키워드로 알아야 되니까. 야, 키워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당연히 네. 상품 보는 눈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네, 그죠. 엄청 인사이트를 계속 보는 거니까. 너는 좀 상품 소식 잘하겠네. 아이 뭐 맨날 하는 거고 잘하죠. 죄송한데 사실 구매 대행이라는 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도 팔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구매 대행 상품을 하나로 올려놓고 막 수십 개, 수만 개씩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올려놨을 때 뭐 한 10개, 5개, 10개 정도 판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광고비 없이 그죠. 시장에 진입하는 좋은 네네네. 방법인 것 같다. 네. 사람들이 그냥 도구 조금 써보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못하겠어 하고 하다가 말아요. 보통 다들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거 제대로 진짜 잡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면은 진짜 충분히 매출 낼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논외 상품이어도 이 상품이 시즌성 상품인지, 그리고 이 상품이 앞으로 쭉 잘 나가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게 해주는 도구들이 바로 키워드고, 그 부분이 진짜 되게 큰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형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게 있어. 이제는 구매 대행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좀 돼갖고 사람들이 상품을 보는 눈은 좀 어느 정도 생겼어. 근데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는 잘 팔고 있고 누구는 못 팔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키워드 차이거든. 네, 맞아요. 상품이 먼저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입히는 거는 이런 키워드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네네네. 그 말이잖아. 이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작은 키워드라서 못 찾아서 그렇지 사실 되게 작은 키워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구매대행 요즘 레드오션을 말 많잖아요. 근데 그 레드오션인 구매대행 시장에서 내가 블루오션으로 가는 방법이 그 작은 키워드들을 계속 찾아내는 과정, 그게 저는 그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고 되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진짜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거지. 사실 방법만 알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지고 내가 나만의 무기가 되고 그 구매 대행이 그게 키거든요.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차라리 키워드 분석에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나이도 24밖에 안 되고. 참 내가 네 나이 때 뭐 했나 모르겠다.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 이 내용이. 왜냐면 단순하게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뭔데라는 걸 잘 몰라. 근데 네. 네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 구매 대행을 하려면은 상품도 중요하고 키워드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 하기만 하면 진짜 매출 올라요. 그치. 진짜. 그게 네 매출 1억 5천의 비결이잖아. 아, 네. 여러분 오늘 온꿈사에서 키워드 정말 잘 알고 키워드 잡아먹는 무무개 한번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다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뭐 한정적인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온꿈사에 오면 다 있어요. 이런 내용 뭐 게시글도 많고 아시죠? 예. 구매대행의 길잡이 투트랙 아시죠? 투트랙 믿고 따라와!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시면서 소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저만 믿고 오셔도 됩니다. 투트랙만 믿고 따라와!